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 TV입니다. 계속해서 유치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까지는 유치권의 개념과 성립요건, 효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제3강입니다. 유치권의 여러 가지 형태,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문제가 되는 유치권의 케이스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케이스나 판례를 이 강의에 모두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그 유치권의 본류만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치권은 크게 공사대금 채권하고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에 시공회사나 주택조합에서 이주비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입주자들한테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세 가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큰 테두리가 세 가지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다음 페이지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유치권의 실력을 쌓는데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유치권의 여러 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공사비 채권, 건물 공사비와 토지 공사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 개보수 비용 채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가점포의 시설비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있는 토지만 낙찰받았을 경우 유치권을 어떤 형태로 행사할 수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 외관을 갖춘 경우, 또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터파기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유치권의 행사 형태, 이것도 두 가지로 공사 목적이 단순히 터파기 공사인 경우하고 또 공사 목적이 건물 신축을 위한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비 채권에 대한 유치권, 그 중에서도 건물 공사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공사대금입니다. 실무에서 거론되는 대부분의 유치권은 공사비 채권이에요.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그 종류가 토목공사, 기초공사, 골조공사, 창호공사, 옥상공사, 설비공사의 그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 대법원 판례가 공사비 채권에 대한 유치권의 해답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995년 대법원 판례를 요약한 건데요. 읽어보시면 주택 신축 공사를 한 공사업자가 그 건물에 관한 공사비 채권이 있어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공사업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례로 이 파트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비 채권 중에서 토지 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공사를 했는데 토지 소유주가 공사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공사비 채권을 모두 받을 때까지 토지를 점유, 유치할 수 있다. 이런 권리죠. 내용을 보시면 아파트를 짓기 위한 기초 파일 공사, 전원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개간이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공사비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개보수 채권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필요비와 유익비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개보수 채권 중에서 필요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필요비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필요비라는 것은 물건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죠. 필요비는 임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지출된 비용 전액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필요비를 받을 때까지 그 집을 점유하면서 비워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필요비는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공사가 완료됐으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필요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비 채권 두 번째로 유익비를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익비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물을 개량해서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이 유익비입니다. 필요비하고 대비가 되지요. 그 종류는 건물 입구 진입로 포장비용, 외부 석재 마감 공사비용, 철골 골조 보강비용, 보수공사비용 등이 유익비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예요.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이다. 그래서 유익비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유익비를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언제까지? 유익비를 다 받을 때까지. 다음으로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증대된 효용 가치 중에서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또 유익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 과정에서는 당연히 필요비나 유익비나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상가점포의 시설비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가점포의 시설비 가지고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가점포의 시설비는 단지 임차인의 영업적 이익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 종류는 간판이나 사진관과 같은 특수장치, 조명, 난방, 기타 시설비가 상가점포의 시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시설비는 유치권의 대상이 안 된다. 오히려 임차인은 계약서상의 특약 조건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면 원상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상가점포의 시설비는 유치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특약 조건에 따라서 오히려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도 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토지를 샀습니다. 그 지상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산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짓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 대금을 주지 못하니까 공사가 중단됐겠죠. 또 자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 대출 이자를 못 갚았어요. 당연히 은행에서는 토지 근저당권자 입장으로서 법원에 경매를 넣겠죠. 경매를 해서 제3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 토지 낙찰자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중단된 그 건물이 건물의 형태를 온전히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이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판가름이 됩니다.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기둥과 지붕이 있다는 얘기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에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일단 건물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공사 중단된 건물이 기둥과 지붕을 갖추고 있는 등 외관상 건물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공사비 채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은 대법원 판례 내용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 슬라이드하고 똑같은 전제 조건 하에서 두 번째 경우입니다. 건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바닥공사나 골조공사만 완료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바닥공사하고 옆에 빔만 박아놨다. 기둥이나 지붕은 아직 설치가 안 됐다. 그런 경우에 이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달라는 얘기죠. 보시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그 건물은 단순히 토지의 부착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에요. 또 토지의 가치를 높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상에 미완료된 건물이 있음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오히려 하락시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 중단 시까지의 공사대금으로 유치권을 토지 낙찰자한테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건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그런데 건물 외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그럴 경우에는 토지 낙찰자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터파기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이 터파기 공사 채권 가지고 토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목적이 터파기 공사가 전부인 경우하고 두 번째는 공사 목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짓기 위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보시면 수급인의 공사 계약 목적이 원래부터 터파기 공사인 경우에는 이 공사가 토지에 관한 공사이고 또 그 채권이 토지에 관한 공사비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토지 낙찰자한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다음은 터파기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터파기 공사 목적이 당초에 건물 신축인 경우에 이 공사 대금 채권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터파기 공사 목적이 건물 신축인 경우에는 토지 낙찰자한테 터파기 공사 대금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사 계약 목적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토지와는 별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목적인 경우에는 토지를 위한 공사비 채권은 건물 공사 대금과 결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터파기 공사 목적이 당초에 건물 신축인 경우에는 토지 낙찰자한테 터파기 공사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본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치권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유치권은 정말로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모든 것을 다 담지는 못했어요. 이 판례라든가
사례의 중심적인 것만 몇 가지 담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유치권이나 또 법정지상권, 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상식, 배당 사례, 또 부동산 권리 분석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말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제가 강의하는데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